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트럼프가 또 시작을 했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트럼프가 이제 미치광이 전략이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다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어떤 관세나 환율이나 이런 거를 다시 얘기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4월 달에는 그 대상이 중국이었고요. 이제 이번 달 들어서는 유럽인데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 이거 옛날부터 있던 전략이에요. 제가 트럼프를 비난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악플 달리던데 옛날부터 키신저부터 사용했던 그 전략 이름이고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왜 트럼프가 다시 유럽을 공격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유럽의 주가가 1% 넘는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 등 유럽의 빅브라더라고 불리는 국가들의 주가 하락폭이 컸죠.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가 6월 1일부터 유럽 관세 50%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5월 들어서 미국은 중국과 관세에 대해서 한 발자국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도 중국처럼 이제 강대강으로 가자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관세 정책의 합의가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유럽이 계속적으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다시 6월달 기점으로 해서 관세를 50% 부과하겠다라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거를 시간대별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트럼프는 미국의 제일주의를 앞세웠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세계 경찰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했고요. 또 과거의 마샬 플랜처럼 다른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영향력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돈이 부족해지고 있죠. 부채가 많이 쌓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방위비를 줄이기 위해서 미군 철수카드를 쓰거나 무역 적자 나는 국가가 있으면은 관세를 부과해버리고 있는 거죠. 유럽에 대해서도 연간 무역 적자가 2억 5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까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돼요. 5월 초에 미국과 영국은 첫 번째로 관세 합의를 이뤘는데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영국은 예전에 브렉시트라고 할 정도로 EU에서 탈퇴를 했었죠. 또 미국은 영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국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관세 합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EU는 5월 중순에 미국과 관세 협상 가속 합의라고 하면서 곧 합의가 이루어질 것처럼 막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아직까지 합의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중국이 서로 뭐 120% 관세 부과하고 뭐 300% 이야기했었나?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강대강으로 가다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한 발자국 물러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트럼프한테 좀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보니까 조금 시일을 끌면서 상황을 지켜봐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트럼프가 EU하고 50% 관세 이야기를 이번 달에 했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다시 중국과 또 관세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게 좀 반복되면서 박스권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EU에서 빅브라더라고 불리는 독일의 주가는 트럼프의 말로 인해서 주가가 1.5%나 급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트럼프와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용경색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막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이 급락을 해요.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은행들은 이게 기업이든 개인이든 손실을 보기 전에, 또는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은행이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자금 회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고 하면서 은행들 많이 비난했죠, 과거에.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현재 미국이 그렇죠.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20%를 넘어가는 수준이고 막 미국이 망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무역수지 적자를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미국을 욕하고 있죠. 독일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최근 3년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의 고금리 정책하고 좀 맞닿아 있다고 보는데,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이런 모습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독일의 무역 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수십 년간 적자를 기록했었죠. 또 유럽은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방위비를 아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EU한테 미군 철수하겠다, 아니면은 거기에 걸맞는 방위비를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독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를 보면은 62% 정도로 상당히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독일 너희들이 돈 필요하고 경제 성장하고 싶으면은 독일 정부에서 채권 발행해가지고 돈 풀어. 더 이상 미국에서 돈 풀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트럼프는 미국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환율하고 관세를 건드릴 겁니다. 그리고 미군 철수 등 방위비 인상을 계속적으로 요구할 거고요. 그리고 전 세계는 국방력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미국한테 계속적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채권금리 보면은 미국하고 영국은 4.5에서 한 4.6%의 높은 금리 수준이에요. 독일과 프랑스는 2.5%, 3.2%도 낮죠. 중국과 일본의 금리는 더 낮습니다. 이 모습이 미국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 호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미국의 고금리 정책,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 환율 공격 등으로 인해서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 신흥국들에게는 정말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회색 코뿔소라고 하죠. 눈에 뻔히 보이는 위협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위험이 존재하니까 다들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